눈에 보이는 이들을 모두 죽이겠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 온라인상에서 흉기난동, 테러를 벌이겠다는 예고가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인 예고글만 400여 건이 올라왔고 이들 중 상당수가 검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던 곳에서는 인파가 끊기고 장갑차가 나타나고 있어요.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적용시키고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논의 중이고 경찰은 주저하지 않는 실탄사격 등의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살인 예고가 무슨 유행이라도 된 듯 우후죽순 게시되는 테러 예고에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살인 예고 범죄에 검거된 피해자 절반가량은 10대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장난으로 살인 예고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장난으로 올린 글로 인해 인력이 낭비되고 다른 피해자를 막지 못하는 치안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 봐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 송치, 사법적 처분을 받도록 경찰도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에요. 현재 계속해서 발생하는 범죄 형태를 한국에서는 20년 동안 묻지마 범죄로 불러왔는데 2022년도부터 이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절도를 하고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보이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묻지마 범죄는 범행을 할 것 같다는 사람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먼저 용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범죄를 통계적으로 기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잘 없었어요. 또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개인적 성향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범죄를 연구하는데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도 해요. 이번 영상에서도 묻지마 범죄 대신에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한 동기가 없으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대상이 불특정하며 흉기를 이용해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인데 일본에서는 이미 40년 전부터 이런 범죄가 사회 문제로 나타났어요. 이를 토오리마 범죄라고 부르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평소에 조용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섭다,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 라고 하잖아요. 사회에서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표출하며 스트레스를 조금 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인관계를 통해 세상과 교류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함이 이런 기괴한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토오리마 살인 범죄자의 90% 이상이 경제적, 사회적 궁핍을 겪었고 얼마 전 일어난 신림동 흉기난동 가해자도 지난 8개월 동안 게임만 하며 지내다고 하고요. 또한 가해자들을 보면 정신질환이 원인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틀린 말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는 공격성에 주목해야 하는데 같은 피해망상 환자라도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질환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형성된 인격, 충동 조절 능력 결여, 범행 당시 감정 상태 등의 복합적인 원인들이 연계되었을 때 범죄가 일어난다고 봐요. 실제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전체 범죄자의 0.6%에 불과해요. 우리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버리면 오히려 질환을 가진 분들이 치료를 기피하여 중증으로 악화되는 추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정신질환을 핑계로 감형을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징벌적 성격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범죄자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관리하여 범죄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대책이 중요해요. 미국 FBI에서는 2006년부터 불특정 동기 살인이라는 항목을 규정해 이상동기 범죄를 따로 분류하여 그동안 쌓아온 연구자료를 토대로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늦었지만 2022년도부터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상동기 범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충분한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그를 위한 예산 분배도 이어져야 하고요. 앞서 이야기한 범죄자들의 특징을 단순 범죄화시키며 관리하는 방식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인구 집단 내에서 일부인 것만큼 전체적인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한국 사회 문제로 꼽는 양극화, 자살, 저출생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구조 문제가 골마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숙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끔찍한 범죄들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